30년 동안 온 가족이 함께 키워온 회사가 있습니다. 대표님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가업 승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세무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님, 증여세가 20억 나옵니다. 회사 가치가 50억인데 세금이 20억이라고요? 회사는 잘 돌아가는데 정작 물려주기가 막막한 거죠. 실제로 지금도 많은 사업자분들이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다. 제가 관리하는 회사 대표님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직원 30명에 매출 10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문제는 가지급금이 20억이나 쌓여 있고 사업이랑 상관없는 부동산도 회사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승계를 시작하려니까 세금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 거죠. 그런데 이 대표님 결국 해결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 하나 없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크게 줄였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가족법인 구조화라는 걸 활용했어요. 쉽게 말하면 회사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한 거죠. 가업승계 증여 특례나 가업 상속 공제 같은 것도 있지만 이건 조금 다른 방법입니다. 회사 구조를 바꿔서 세금 부담도 줄이고 경영권도 안정적으로 승계함으로써 나중에 따로 관리할 것도 별로 없게 만드는 거죠. 오늘은 이 실제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구조화를 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임 더 넥스트 가업승계입니다. 제가 관리하는 회사의 당시 재무 현황입니다. 업종은 도소매 서비스업이고 자산 50억, 부채 25억, 자본 25억, 가지급금 20억, 매출 70억, 영업이익 11억, 단기순이익 6억입니다. 기업가치가 약 48억이고 대표님이 약 95%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기업의 세 가지 세금 폭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급금이 20억입니다. 가지급은 대표님이 회사에서 빌려간 돈인데요. 세무조사 나오면 바로 상여처분으로 소득세 부담이 커집니다. 그리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으로 법인세 상승 요인이 되고요. 기업진단 및 신용평가 실불이익과 상증세법상 사업무관 자산이라서 세무조사 리스크가 커집니다. 따라서 이 기업의 경우 가지급금 해결이 급선무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매년 5억에서 6억씩 쌓이는 이익 잉여금입니다. 실제로 자녀들의 지분율이 미미해서 차등배당하면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등의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 지분을 넘기려고 하니 높은 증여세 부담이 있는 거죠. 게다가 가지급금도 상속이 될 수 있고요. 사업무관 자산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 3명의 자녀에게 지분 이동 시 증여세 문제입니다. 지분 이동을 검토해봤으나 주식의 시가가 너무 높아서 증여세 부담 때문에 실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승계가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가업 증여 특례 쓰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 회사는 조세 특례 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업이랑 관계없는 자산이 너무 많았거든요. 사업무관 자산이란 비사업용 토지, 임대용 부동산, 대여금, 가지급금, 과다보유 현금, 법인 영업과 직접 관련 없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등을 말하는데요. 이 회사는 가지급금 20억과 비사업용 부동산 등이 있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조세 특례를 받으면 5년간 사후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가업 유지 의무, 지분 유지 의무 등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감면받은 세금 전액 추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제도에 맞추려고 애쓰지 말고 회사 구조 자체를 바꿔보자고요. 그래서 가족법인 구조화 어떻게 했냐고요? 1단계입니다. 자녀별로 가족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자녀 3명에게 각각 가족법인을 만들어줬습니다. 왜 자녀 개인 명의로 안 하고 법인을 만드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님 법인에서 점차 배당을 받을 건데요. 개인이 배당받으면 세율이 최대 49.5%, 법인이 배당을 받으면 지분율에 따라서 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개인이 아니라 자녀의 법인이 주주로 들어가면 세금이 확 줄어드는 거죠. 가족법인 주주는 자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손주까지 3명에서 4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소득도 부담되고 절세 효과도 있습니다. 2단계는요.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한 법인이 다른 법인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 배당금의 일부를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거죠. 지분이 20% 이상이면 배당금의 80%가 입금 불산입되고 지분이 50% 이상이면 배당금 100%가 입금 불산입이 됩니다.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볼까요? 개인이 10억 배당받을 때 세금은 약 4억 9,500만 원, 실수령액이 약 5억 원 정도입니다.
가족법인이 10억 배당받을 때 지분이 50% 이상이면 세금은 0원입니다. 실수령액이 10억 원입니다. 구조 하나 바꿨을 뿐인데 세금이 줄어듭니다. 3단계는요. 배당금으로 가지급금 정리하고 지분 확보했습니다. 가족법인이 받은 배당금으로 대표님 주식을 삽니다. 대표님은 그 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고요. 이렇게 하면 세무 리스크도 없어지고 자녀법인의 지분율은 점점 올라갑니다. 지분율이 올라가면 배당소득세 면제율도 더 커지고요. 반복될수록 세금 부담은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4단계는요. 가족법인의 자산을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자녀법인에 쌓인 배당금은 그냥 두지 않고요.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은 이렇습니다. 부모법인에서 자녀법인으로 배당을 해주고요. 자녀법인에서 자산을 투자하거나 또는 이익을 유보하거나 합니다. 이렇게 법인의 잉여금에 대해 순환 구조를 만들어 놓습니다. 세금은 최소화되고 가족 전체 자본은 계속 불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법인 구조화 전에는 세금만 20억이었지만 가족법인 3개를 설립해서 구조화한 후의 세금은 증여세 없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 약 3천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5년 이후 지분 구조를 대표님은 60, 자녀법인은 각각 20% 확보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합법이냐고요? 네, 완전히 합법입니다. 첫 번째 근거는요. 법인 간 배당금 입금 불산입 제도입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 2 내국법인 수입 배당금액의 입금 불산입 규정입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요. 상증세법 45조의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 규정입니다. 합리적인 수준의 가족 간 이익 이전은 세법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증여이익 1억 원 이하로 관리하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은 열자마자 세금을 내야 하지만 법인은 유보할 수 있습니다. 납세 시점을 뒤로 미루면서 그 기간 동안 자본을 불릴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1단계 재무 진단을 합니다.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현재 기업의 가치, 지분구조, 비사업용 자산 등을 체크하십시오. 2단계는요. 자녀법인을 설립합니다. 자본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목적은 투자, 지분관리 등으로 잡아도 되는데요. 부모님 사업의 일부를 가져오거나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실질적 사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까 예로 들어드렸던 법인도 부모님 사업을 보조하는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가족법인입니다. 3단계는요. 주주구조 설계입니다. 아버지 회사 주주 일부를 자녀법인으로 바꿉니다. 법인의 가치가 오르기 전에 하는 게 많이 유리합니다. 4단계는요. 자금 흐름의 설계입니다. 아까 예를 들어 드린 법인은 가족법인으로 배당하고 그 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또 대표님은 가지급을 정리하고 가족법인은 유보된 자금을 재투자하거나 부동산을 매입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5단계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는 법인은 문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배당결의서, 자금대여 계약서, 주주총회 의사록 등 서류를 철저하게 챙깁니다. 가족법인은 세금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세금을 설계하는 시스템입니다. 30년간 지켜온 회사를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 그게 진짜 승계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익잉여금이 계속 쌓이고 있다. 즉 앞으로도 계속 회사가 성장할 것 같다.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계획이 있다. 또는 자녀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회사를 정리할 계획이다. 세금 때문에 승계를 미루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이 구조화를 시작할 타이밍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대를 이어 번창하길 응원합니다. 궁금하거나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메모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최제임스의 더 넥스트 가업승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